핀란드 출신 간호사 에리카는 한국 남편과 결혼해 서울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폭발한다. 그 갈등의 핵심은 분만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엄마인가라는 정체성의 충돌이었다. 수술실에서 생명과 마주한 에리카는 자신이 엄마임을 자각하고 곽 여사는 며느리의 강함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작은 생명 앞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가족이 되어간다. 그러나 평온함도 잠시 곽 여사가 과로로 쓰러지며 관계는 새로운 전환에 맞는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되는 길에 대한 아주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록이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겨울답게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바깥 풍경은 하얗게 물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시간도 함께 느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조용했어요. 병원 3층 산부인과 대기실. 하얀 벽에 연분홍 커튼, 조용히 울려 퍼지는 심장 박동기 소리.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어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에리카였어요. 핀란드에서 온 간호사였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이곳 서울에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뱃속의 아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작고 따뜻한 움직임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죠. 그녀는 몇 시간 전부터 진통을 느끼고 있었고 간호사 경험으로도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통 간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기의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남편 준호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죠. 에리카, 제왕절개가 필요하대. 지금 해야 한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왔던 말.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말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차례였죠.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수술 절대 안 돼. 굵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에리카를 노려보고 있었죠. 바로 준호의 어머니, 곽 여사였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40년 넘게 살아온 여인이었죠. 거친 손, 굽은 등,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 눈빛. 세상과 맞서며 살아온 그 강인함이 지금은 병원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무슨 제왕절개야? 자연분만 해야지.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자연으로 낳았어. 칼 대면 평생 재수 없어. 애가 아픈 거야. 내가 나약해서 그래. 곽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간호사에게도 따지고 있었죠. 의사가 다야? 요즘 병원은 그냥 수술하려고만 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기사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더 세게 웅크려져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배가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금 눈물만 겨우 참고 있었죠.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남편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한 손으로는 에리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를 막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에리카랑 아기가 위험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의사야. 나도 애 낳아봤어. 다 견디면 돼. 그 순간 에리카의 배가 또 한 번 크게 당기고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이 밀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이를 악물며 조용히 숨을 깊게 쉬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술해 주세요. 에리카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곽 여사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냐? 얘야, 너 핀란드에서 뭐 배웠는지 몰라도 여긴 한국이야. 엄마, 부탁이에요. 지금은 에리카가 먼저예요. 우리 가족 엄마가 말하는 그 집안을 지키려면 지금 에리카와 아기를 살려야 해요. 곽 여사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물러섰어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요. 수술실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천장에 달린 둥근 조명이 눈을 찌를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있었죠. 하얀색 수술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차가운 도구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준비되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수술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져 있었어요. 긴장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심장은 쿵쿵거리고 있었고 뱃속에서 아기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고 싶다는 듯이 엄마의 몸속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준호는 애써 침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고 손끝은 자꾸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입을 가까이 가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 잘 나올 거야. 그리고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에리카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서움과 외로움,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눈물이었죠. 수술실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준호는 손을 놓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었죠. 사랑해. 나 여기 있을게.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의사들의 발소리, 환자 수레가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어쩌다 들리는 신생아 울음소리. 그 속에서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더 굵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곽 여사가 서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던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냥 걱정이었어.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얼마나 무너질지 알거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엮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우왕. 그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선명했어요. 마치 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고 외친 것처럼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광 여사도 순간 움찔하며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복도 안쪽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 작고 빨간 생명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뒤 병실. 에리카는 누워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고 머리는 멍했어요. 하지만 품 안엔 따뜻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고 조그마한 아기. 연한 피부, 살짝 감긴 눈, 자그마한 입. 그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에리카의 가슴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자연분만은 아니었지만 생명은 그녀의 몸에서 무사히 나왔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곽 여사가 들어오고 있었죠. 곽 여사가 아기를 보다가 말없이 에리카를 쳐다본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한마디. 너 애 낳고 이뻐졌네. 어라, 원래도 예뻤나? 준호가 입을 막고 웃고 에리카는 민망하게 웃고 곽 여사는 애기 손을 잡으며 웃으신다. 손에는 직접 만든 떡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흰 찰떡과 팥이 고루 섞인 단호박떡이 곱게 담겨 있었어요. 말을 하면서도 눈길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낮추고 있었죠. 에리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지. 에리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두려움, 불안,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넌 엄마야. 그리고 강한 엄마더라. 그 순간 에리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건 이번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정의 눈물이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외국인 며느리가 그제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건물 사이사이로 하얀 입자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병실 안.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아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숨결 속에서 작고 따뜻한 가족의 시작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팔 안에는 작고 따뜻한 생명이 놓여 있었고 가슴에는 낯선 평화가 퍼지고 있었어요. 아기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고 손가락은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였을 때는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지켜봤어요. 태어난 지 몇 분 된 아이들이 울고 숨 쉬고 엄마와 처음 마주하는 그 장면. 그때마다 감동했지만 그 감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건 내 아이야. 에리카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입으로도 잘 나오지 않던 말. 하지만 지금은 이 말 하나로 온몸이 울컥해지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입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고 말했어요.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병실 안의 공기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곽 여사가 한 손에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딱딱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죽 좀 가져왔어. 내 몸 아직 안 풀렸을 텐데. 미역국은 내일 아침에 끓여올게. 에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감사의 빛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곽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 붉은 입술, 아직 감긴 눈. 곽 여사는 무릎을 조금 굽히며 아기에게 손끝을 가져갔어요. 그러다 말없이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준호 어릴 때랑 많이 닮았다. 곽 여사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말에는 기쁨도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인정이었어요. 에리카는 아기의 손을 천천히 펼쳐 보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손이에요. 짧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래, 내가 엄마지. 그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병실 안의 공기가 아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막혀있던 무엇인가가 한꺼번에 스르르 풀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둘 다 정말 잘 버텼어. 그는 에리카 옆에 앉아 아기의 손등을 가볍게 만지고 있었어요. 곽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좀 미안했어. 예전엔 며느리는 조용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에리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엄마. 에리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동안은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죠. 곽 여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입을 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마치 그래, 잘했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도시 위로 고요한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습관이 달라도,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지켜주고 기다리는 그 마음만은 같았어요. 에리카는 조용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간지리고 있었죠. 가슴은 아직도 뻐근했고 눈은 쉬이 감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작아. 너무 예쁘다. 수술 직후의 통증도 낯선 환경도 아기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보고 있자니 잊혀지고 있었어요. 작은 숨결이 볼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죠.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겨울밤은 조용했고 하얀 눈송이가 병실 창문에 살며시 부딪히며 사라지고 있었어요. 곽 여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입을 꾹 가물고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몇 분 후 입을 뗐어요. 애기 손가락이 내가 어릴 때랑 꼭 닮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살짝 내밀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곽 여사 쪽으로 보여주었어요. 진짜네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에 곽 여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불 끝을 살짝 접으며 중얼거렸죠.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좀 미웠어.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 집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에리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곽 여사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근데 너 오늘 그 수술대 올라가는 모습 보고 아, 진짜 엄마구나 싶더라. 그 말에 에리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이제 흘러도 괜찮다는 듯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겁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애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마치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곽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손등을 조용히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래, 그게 엄마야.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준호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거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산모한텐 보약보다 음식이 최고지. 김치, 백수,
전복죽 그리고 곽 여사가 갑자기 비닐봉지 깊숙한 옷을 뒤적이더니 짠! 하고 꺼낸 건 초코파이였어요. 에리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핀란드에서 아이 키울 때도 필수예요? 그건 몰라도 한국 엄마에겐 필수야. 출산 후엔 초코파이 먹어줘야 속이 편해져. 곽 여사의 당당한 표정에 준호도 웃고 말았어요. 엄마, 그건 의학적인 근거 없어요. 근거 있지? 내 인생이 근거야. 병실 안엔 웃음이 퍼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빛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곽 여사는 병실 창문을 잠깐 열어 바깥을 내다봤어요. 눈이 그치고 있었고 옅은 달빛이 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에리카. 네, 어머니. 아니, 이제부터 그냥 엄마라고 불러봐. 에리카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단어 하나에 곽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껌벅였어요. 그래야 가족이지. 에리카는 아기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외쳤어요. 나는 엄마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에리카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몸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술 자리는 욱신거렸고 잠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깨어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은 그쳤고 하얗게 덮인 병원 마당 위로 까치가 날아들고 있었죠.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뺨을 손끝으로 쓰다듬고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작고 붉었고 입은 조그맣게 오므려져 있었어요.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아기가 눈을 깜빡였어요. 짧고 작게 하지만 분명히 에리카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병실 문이 똑똑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어요. 곽 여사가 국보온 병, 삶은 계란, 그리고 포대기로 만든 작은 베개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죠. 에리카, 오늘은 감자 미역국이야. 미역은 어제보다 연하게 끓였어. 감자 넣으면 속에 덜 부담스럽거든. 에리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곽 여사의 이런 먹이, 폭탄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죠. 고마워요, 어머마. 그 말에 곽 여사는 살짝 멈췄다가 어이구,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하며 쑥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병실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병원 건물에 작은 파티가 있었거든요. 옆 병실에 있던 다둥이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라 그 병실 앞에 과일 박스랑 커피랑 계란빵이 한 상자 놓여 있었어요. 곽 여사는 그것들을 보고선 저건 또 뭐야? 병원에서 환송회도 해. 하며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퇴원할 땐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리카, 너네 나라에선 어떻게 해? 에리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핀란드에서는 그냥 조용히 나가요.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끝이에요. 그게 다야? 아이고야, 너무 썰렁하다. 그럼 내가 준비하지 뭐. 그날 저녁 곽 여사는 급하게 시장에 전화를 돌렸고 이길 아침 준호는 택배로 도착한 찹쌀떡 3박스와 귤 50개를 병시에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걸 다 왜? 병원 사람들 다 챙겨야지. 에리카가 우리 며느리라는 거 병원 사람들 다 아시게.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곽 여사는 떡을 간호사들에게 돌리며 우리 며느리 핀란드 사람인데 속은 한국 여자라니까요. 하고 자랑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오며 에리카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국 사람 중에 제일 국제적이에요. 진짜 웃겨요, 어머님. 에리카는 소리 죽여 웃었고 곁에 있던 아기가 작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어요. 정말 조용하고 정말 작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병실을 뚫고 세상을 흔들 만큼 큰 기적 같았어요. 에리카는 손을 입에 대고 눈을 크게 떴어요. 웃었어요. 우리 아기 지금 웃었어요. 곽 여사는 떡을 들고 병실 안으로 달려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준호도 달려와 아기 곁에 무릎을 꿇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진짜다. 씩 웃었네. 아니, 웃었어. 완전 웃었어. 곽 여사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야야야, 나도 그거 처음 봤어. 내 새끼 낳을 땐 정신없어서 저런 걸 못 봤거든. 근데 얘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웃었네. 이거 뭐 떡 돌릴 게 아니라 신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히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같은 리듬으로 웃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아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엄마가 되는 게 아기를 낳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미소 하나에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곽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리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맞아. 엄마는 애가 웃을 때 태어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에리카는 병원 복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째 병실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도 낯설 정도였어요. 이제 나가봐도 괜찮을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곁에서 아기를 재우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의사 선생님도 외출해도 된다고 하셨어. 산책하면 너한테도 좋고 아기한테도 햇빛 쬐면 좋대. 에리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살짝 불안했죠. 아가의 첫 외출. 괜찮을까? 그날 오후 곽 여사가 도착하자마자 말했어요. 외출 어디 가게? 그럼 내가 준비했지. 그녀는 갑자기 노란색 뜨개 모자, 털싸개, 손수건, 베이비 선크림, 그리고 아기 장갑까지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입혀야지. 서울은 미세먼지도 있고 바람도 차고 햇살도 강해. 그냥 나가면 감기 걸려. 에리카는 그걸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기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껴입고 있었죠. 엄마 이건 너무 조용히 해.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한국 엄마는 눈 뜨면 내복이랑 모자부터 챙겨. 그렇게 아기는 유모차에 태워졌고 준호는 손수건 3개와 기저귀 가방을 메고 에리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첫 발걸음은 설렘이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곧 아찔한 코스가 시작됐죠. 첫 번째 장애물 병원 앞 계단. 아, 이건 왜 이렇게 높아? 유모차는 내려갈 수가 없었고 준호는 유모차를 들고 에리카는 아기를 안고 곽 여사는 뒤에서 소리쳤어요. 발 조심해. 겨우 계단을 내려와 병원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겨울거리에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에리카를 한참 쳐다보더니 입을 크게 벌리며 물으셨어요. 아이고 애미야, 너는 어디 사람이냐?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아기도 이렇게 복덩이처럼 생겼냐? 에리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핀란드 사람이에요. 핀란드. 오모나 먼 데서 왔구나. 근데 애 얼굴은 왜 저렇게 덮어놨어? 좀 보여줘봐. 곽 여사가 잽싸게 가로막았어요.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 어려서 바람 들면 안 돼요. 어메 요즘 애미들은 겁이 많어. 우린 그 추운 겨울에도 포대기 하나 두르고 다녔다니까. 그러더니 할머니는 유모차 속을 슬쩍 보며 쟤는 장군감이네 하고 가셨죠. 에리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장군감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죠. 그건 복스럽고 잘생겼단 뜻이야. 할머니식 칭찬. 에리카는 뭔가 뭉클하면서도 웃겼어요. 한국의 첫 외출은 예상보다 훨씬 사람 냄새가 나는 날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에리카는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나와봤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곁에 앉아있던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은 다 그래. 근데 오늘 잘했어. 곽 여사는 유모차 옆에서 귤을 까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그 말에 둘은 놀란 듯 곽 여사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너, 에리카. 처음 너 봤을 때 사실 나도 되게 겁났어. 외국 며느리, 낯설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우리 집 망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에리카는 숨을 멈춘 채 곽 여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곽 여사는 조용히 아기의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이 애가 웃었을 때 알았어. 아, 내가 괜한 걱정했구나. 너랑 나.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만 이 애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 햇살은 더 따뜻해지고 있었고 그 순간 에리카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저 엄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곽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에리카. 그럼 다음 김장 땐 너도 참여해야지. 그건 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겨울, 그 찬바람 속에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외출 후 몇 주 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에리카는 소파에 앉아 젖병을 소독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거실 바닥에 누워 아기와 딸랑이를 흔들며 놀고 있었고요. 아기는 그 딸랑이를 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고, 에리카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곽 여사님 보호자분 되시죠? 네, 저 아들인데요. 지금 어머님이 동네 시장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준호는 수화기를 붙잡고 서 있었고, 에리카는 젖병을 놓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쓰러지셨대. 곽 여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로 인한 실신이라고 말했지만 에리카는 직감했어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지난 몇 주 동안 곽 여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죽을 끓이고 미역국을 손질하고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무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준호는 곁에서 눈물을 참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병실 입구에 서서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실 곽 여사가 처음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에리카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때문이야. 곽 여사가 한국식으로 돌보려고 할 때 자신은 핀란드식 육아를 고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죽이 짜다고 말했던 일, 간섭이 많다고 느꼈던 일, 미역국보다 감자 수프가 낫다고 했던 날들. 엄마는 나 때문에 너무 애썼어. 밤 9시, 곽 여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에리카 있니? 그 말에 에리카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저예요. 곽 여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참견만 했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에리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을 잇는 대신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곽 여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너 좋아하게 된 게. 그 말에 에리카는 숨을 멈추었어요. 곽 여사는 말했어요. 너 진짜 좋은 엄마야. 내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따뜻하고. 그녀는 에리카의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덮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 이제 너한테 맡긴다. 그날 밤, 병실 창밖엔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에리카는 병실 소파에 앉아 곽 여사의 숨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돌볼게요. 이제 제가 엄마예요. 2주 뒤, 곽 여사는 회복했고, 지금은 에리카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날 쓰러졌던 이야기로 한참 웃기도 하고, 에리카가 김장을 배우겠다고 하자 놀라기도 했죠. 너 진짜 할 거야? 응. 근데 양념은 좀 덜 맵게 해줘요. 그건 안 돼. 그럼 한국 김치가 아니지. 둘은 또 한참을 웃었어요. 다르지만 함께 웃고, 가끔 부딪히지만 함께 울 수 있는 사이. 그건 가족이었어요. 누구보다 진짜로 깊게 연결된 가족.